뻥뻥 튀어요. 맞아. 멍멍해. 고막 나간대요, 잘못. 예, 그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기가 안 튀고 지금 코가 튀어가지고 쭉 빠졌어요, 쭉 빠졌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잠수병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통계적으로 여성들이 잠수병, 즉 감압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또 비만인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잠수를 하기 전날 지나친 음주로 인해 숙취 상태이거나 여름철 보트에 오랫동안 타서 탈수된 상태, 또한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잠수를 하게 되면은 잠수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넘버원에서 방송되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좋았었죠. 이미 사고로 충격을 받았던 안전모는 더 이상 머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바로 그 내용. 그런데 여기 안전모처럼 사고 당시 충격을 입었을 경우 무턱대고 재사용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으니 바로 자동차에 어린이를 태울 때 쓰이는 카시트입니다. 그런데 카시트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이게 안전 생각하면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죠. 비싸죠. 부담스럽죠. 보통 30만 원이 넘으니까.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5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또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게 카시트다 보니까 이제 부담은 더 2배로 더 가게 되죠. 굉장히 비싸요. 이렇듯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고 게다가 카시트는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어요? 여기 사촌 누나가 쓰던 거 그거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보통 저렇게. 중고를 하나 장만을 했었는데 뭐 100만 원짜리랑 별 차이는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교체까지는 새거 사기가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그냥 중고로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한두 푼 한 것도 아니고 둘 다 사자니 너무 아깝고. 이렇듯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영향으로 카시트를 형제간에 친척간에 또 이웃간에 물려주거나 물려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카시트 중고품을 사용하거나 물려 주고받을 경우 생각지 못한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이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용 카시트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렇다고 도로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사고를 당할 때마다 무턱대고 카시트를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NHTSA에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음에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카시트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카시트가 장착된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의 기준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사고 차량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없었다. 즉,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갈 수 없을 만큼의 차량 손상이 있었다. 두 번째, 카시트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손상을 입었다. 세 번째, 차량 탑승자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다. 네 번째, 카시트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었다.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이것. 그렇다면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제시한 5가지 카시트 교체 권고 규정 중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랜만에 또 이런 유행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총 5가지 중에 4가지는 알려드리고 그 한 가지를 맞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고 직후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갈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시트에서 가까운 문이 손상을 입었다. 네. 탑승자 중에 누군가가 다쳤다. 그리고 네 번째, 카시트에 보이는 파손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게 뭐예요? 네? 그 기준에 해당만 안 되면 물려서 쓰고 돌려 쓰는 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하나 발견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화면 중에
그 영어로 이렇게 쫙 5개가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신 거예요? 아니요, 뭐 이렇게. 아니, 별거 아닙니다. 들으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가려진 부분이 문장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내가 짧은 걸로 하나 하고 문장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차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 타이어가요? 그럼 내부가 아니라 외부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타이어 브레이크. 예? 맞을 때 요 정도 가속도가 멀리서 날려야. 자, 타이어 펑크. 오, 괜찮아요. 아니 가속도가 멀리서 와야. 김장훈 씨에서 저까지 한 번에 맞추고 끝냅니다. 진짜로요? 그건 아닌데. 왔구나, 홍철이. 요게 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고 직후에 큰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의 사지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데 꽂혀 있을 때 팔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아이가 그냥 왼쪽으로 그냥 멀쩡하지만 이 팔이 빠져서 아래로 가 있거나 발이 빠져서 옆으로 뭐 같이 이렇게 포개져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홍철 씨 같은 아이라면 계속 움직이고 있을걸요? 올려라! 얼마나 어려워요, 문제가? 저 힌트요. 그 정답을 연상하면서 힌트를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눈앞이 하얘집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눈앞이 하얘진다. 정답을 연상하면서 눈앞이 하얘져요? 눈앞이 하얘진다. 막막하다. 정답은 에어백. 부딪혀서 에어백이 터진 거야. 이거 정답이구나. 에어백이 터진 경우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그렇죠. 하얀 거 이렇게 나오죠. 에어백으로 에어를 완전히 밀어하는데요. 근데 에어백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에어백. 아니 내가 볼 때는 창문이 깨진 거야. 자동차 창문은 깨지는 게 아니라 하얘잖아요. 깨지면. 자, 요거거든요. 에어백. 아, 아니면 내게 정답인데, 진짜. 영어로 그러니까 윈도우 아니면 에어백인데 윈도우일 거야. 네. 정답은 바로 에어백이 터졌답니다. 제조 과정에서 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카시트일지라도 정면 에어백이 터지는 4-50km 이상의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카시트의 시트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라든지 혹은 카시트 자체의 그 안전띠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 시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줄로만 알았던 카시트. 하지만 여기엔 뜻하지 않는 함정이 있으니 바로 사고 이력이 있는, 즉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카시트입니다. 실제로 한 외국계 관련 업체에서도 사고 경험이 있는 카시트의 경우 본체에 5mm 미만의 작은 손상이 발생했을지라도 안전 성능을 50% 이상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과연 정말로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카시트는 더 이상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초로 한 차례 이상 자동차 충돌 충격을 받은 카시트의 안전성을